언어의 완성을 위한 열쇠, 관용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단어는 벽돌이고 문법은 기둥이에요. 하지만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으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관용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답니다. 관용어는 언어를 더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관용어를 잘 알면 소통이 쉬워진답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종종 어려움을 느낍니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문장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바로 관용어 때문이에요. 관용어는 단어들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속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발이 넓다는 발의 크기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이 뜻을 모르면 대화 내용을 엉뚱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관용어를 잘 알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좋아요. 숨겨진 감정이나 유머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껴요. 길고 복잡한 설명 대신 관용어 하나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용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습관과 역사가 녹아 있죠. 그래서 관용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은 10개의 관용어를 배워볼게요. 바가지를 긁다. 이 표현은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불평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계속 잔소리하거나 불평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계속 불평하거나 잔소리를 하다입니다. 바가지를 긁는 소리가 듣기 거슬리는 것처럼 계속 잔소리를 하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 종일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들어온 아버지에게 바가지를 긁으셨어요. 그는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히는 것이 무서워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아침부터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조금 피곤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게임했더니 화났나 봐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세요? 또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바가지를 쓰다. 이 표현은 물건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실제보다 비싼 값을 내고 사다입니다. 특히 여행지나 관광지에서 가격을 잘 모르고 비싸게 물건을 샀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샀다가 바가지를 썼어요. 가격을 잘 몰라서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새 가방 예쁘네요. 얼마에 샀어요? 2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인터넷에서는 훨씬 싸더라고요.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가격을 먼저 비교해 봐야겠어요. 여행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지만 기념품을 너무 비싸게 사서 바가지를 썼어요. 많이 아쉬웠겠네요. 다음에는 꼭 시세를 알아보고 살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물건을 팔거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비싼 값을 받다입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공평하게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일부 상인이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가게는 절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왜 그 식당에 손님이 줄었어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 식당은 신뢰를 잃었네요. 맞아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가격이 정말 맞나요? 네, 정가입니다. 저희는 절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믿고 살 수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바람을 맞다.
이 표현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헛되이 기다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약속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 헛걸음을 하다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리며 바람만 맞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친구를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바람을 맞았어요. 약속 장소에 갔지만 결국 바람만 맞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소개팅에서 바람 맞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요, 친구가 안 나와서 바람을 맞았어요. 미리 연락이 없었어요? 네, 나중에야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소개팅은 잘 됐어요? 아니요,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서 바람을 맞았어요. 정말요? 그런 일도 있네요. 황당하겠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발 벗고 나서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다입니다. 신발을 벗고 바로 행동할 만큼 열심히 돕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모두가 홍수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친구들이 이사를 도와주려고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어요.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섰어요.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겠네요. 맞아요. 모두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나요? 네, 직원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잘 마무리했어요. 협력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모두의 도움이 큰 힘이 됐어요.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국어를 배울 때 관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글을 듣고 읽으면서 괄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날이 올 거예요. 모두 아시죠? 단어의 정확한 철자를 아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관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글을 듣고 읽으면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날이 올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이 표현은 아주 급하고 긴급한 일이 생겨서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매우 급한 상황이 되어 서둘러야 하다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바로 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을 즉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내일이 시험인데 아직 공부를 못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표가 내일인데 자료가 없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일했어요.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녀요?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는 다 했어요. 아니요, 시험이 내일이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네,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해요. 발이 넓다. 이 표현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인맥이 넓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아는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다입니다. 마치 넓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민수 씨는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는 발이 넓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저도 발이 많이 넓어졌어요.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취업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발이 넓은 선배가 알려줬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겠네요. 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발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군요. 네, 덕분에 도움을 받을 때도 많아요. 볼 낯이 없다. 이 표현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끄럽거나 미안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친구를 볼 낯이 없어요. 큰 실수를 해서 선생님을 뵐 낯이 없습니다. 팀에 피해를 줘서 동료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왜 동창회에 가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을 볼 낯이 없었어요.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네, 용기를 내볼게요. 팀장님께 보고는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실수를 해서 볼 낯이 없어요.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불똥이 튀다. 이 표현은 어떤 일의 영향이나 피해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다입니다. 불꽃이 튀어 주변까지 번지는 것처럼 문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옆에 조용히 있던 제게 불똥이 튀었어요. 인사부서 문제가 커져서 다른 부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팀원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왜 같이 혼났어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요.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저에게도 불똥이 튀었어요. 정말 억울했겠네요. 네, 그래도 함께 책임을 져야죠. 갑자기 일이 많아졌나 봐요. 우리 부서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저에게 불똥이 튀었어요. 당분간 많이 바쁘겠군요. 네, 필요한 것 있으면 도움 요청할게요. 비행기를 태우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칭찬해서 기분을 좋게 하거나 우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를 기분 좋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고 일부러 과장해서 칭찬할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 의미는 실제보다 더 많이 칭찬하여 기분을 좋게 하다입니다.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계속 비행기를 태우니까 괜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배가 저를 비행기 태워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대화를 통해 배워볼까요?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전문가 같았어요.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청소를 열심히 하네요. 조금 비행기를 태워줬더니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칭찬에 힘이 크네요. 맞아요. 적당한 칭찬은 좋은 것 같아요. 글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10개의 관용어를 함께 배웠어요. 바가지를 긁다, 바가지를 쓰다, 바가지 씌우다, 바람을 맞다, 발 벗고 나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발이 넓다, 볼 낯이 없다, 불똥이 튀다, 뿌리를 뽑다까지 정말 다양한 표현을 익혔죠. 이 관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모두 일상생활과 아주 가까운 표현들이에요. 우리의 신체, 물건, 음식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친숙한 사물에서 삶의 지혜를 담아 표현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관용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실제 대화에서 한 번씩만 써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한국어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관용어 공부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한국어가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관용어로 만나요.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저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은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중요한 일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 마감이 가까워지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요한 일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보고서는 빨리 제출하면 안 된다. 모두 아시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중요한 일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은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